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신성범 의원 얘기하다가 마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는 게 옳으냐 아니냐 더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워낙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고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취임 후에는 옮기는 게 확실한데, 어제 토론을 잠깐 봤더니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군사 전문가죠. 우리 인터뷰도 하면서 부당성을 역설했는데 어제 그러더군요. 졌어. 뭐 본인이 뜻이 그렇게 완강하다면 어쩔 수 없다. 네, 마음대로 하셔야지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래요. 아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왜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에 저렇게 안 들어가려고 할까라는 데 대해서 본인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짐작컨대 이런 거, 이게 청와대에 있어 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처음에 청와대 들어가면 이건 이제 스태프들 이야기입니다. 수석들이나 비서관들. 특권 의식, 그게 엘리트 의식이 먼저 생긴다. 선민 의식. 아, 내가 여기서 뭔가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대통령 옆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정말 잘 보좌해서 5년 후에는 멋지게 끝내야지 하는 멘탈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하고 좀 멀어진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주인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초기에는 엄청난 다들 그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의욕적으로 사람도 많이 만나고 기자들 만나서 막 하는데 언제부턴가 국민의 눈초리가 차갑게 느껴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움츠려 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세월호 사건 후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하셨지만 그 역대 대통령의 사진이 쭉 걸리는데 보면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어떻게 보면 가족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역대 대통령의 전원이 다 잘못됐거나 가족 때문에 고생했던 이 대목을 윤석열 당선인은 알 거다. 왜? 자기가 수사를 해봤잖아요. 청와대 내부를 수사를 해봤고 청와대 내부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지난번 특히나 국정농단 사건 때 수사팀장이었으니까 이 대목에서 나는 일정 부분 심정을 형성한 거 아닌가. 여기 가면 개미지옥처럼 한 번 더 가면 못 빠져나올 것 같다는 뭐 판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마음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왜 저렇게 청와대에 들어가기를 극구 싫어하는가? 기자들이 물어봐야죠.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신성범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이러한데 거기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는 순간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더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회가 뭐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진작 해야 되지 않나요? 언젠가는 그 얘기를 한번 해도 들어가면 뭐 못 나온다는 취지에 발언했는데,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목조목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저도 사실 듣고 싶어요. 예. 자, 그러면 이 문제 잠깐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일이 촉박하다,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예비비 496억 원 올렸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건건 양쪽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이러다가 두 사람이 아예 대통령 취임식 날까지 못 만나고 취임식장에서 마주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박진영 교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률 제도적 측면과 정치 문화적 측면이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예를 들자면은 법률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바뀌면은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후임자한테 그대로 다 넘겨주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이 법률 제도는 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당선인이 좀 더 겸손한 자체로 현직 대통령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예를 들자면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 정도 외에는 특별히 사전 조율할 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사전 조율하고 만나셔야 되는데, 만나고 나오면서 덕담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하고 나오면서 예를 들자면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협조를 구한다거나 인사 문제에서 이거 현직 대통령이 하실 건 하시고 그다음에 경제정책이라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야 되는 것은 저한테 좀 권한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스무드하게
상호에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놔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부터 뭘 꼭 해야 된다, 인사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당선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고 덧붙여서 주위에 있던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점령군처럼 행세를 하니까 현직 대통령이 이걸 정치 문화로서 신뢰의 관계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법률 제도적으로 딱딱 끊어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내몰리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결국은 빨리 당선인이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돼야 됩니다. 당선인 태도가 변화돼야 된다. 네. 천하람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겸손한 태도 뭐 늘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약간 겸손의 문제를 떠나서 청와대의 태도가 좀 비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에서 대놓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임기 말까지 인사는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하셨는데